돈의 원리를 깨달으면 미친 듯이 불어납니다. 어제 시장에서 80평생 과일 장사를 하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이 귤을 담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야, 원리만 알면 저절로 굴러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평생 바보같이 살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80평생 좌판 하나로 사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고 서울의 빌딩까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원리. 대체 그게 뭘까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쓰고 모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의 원리는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다음 날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돈의 원리가 뭐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그 할머니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깨달은 돈의 비밀을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5세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성실한 남편, 더 바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부어도 다 새버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돈을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 한 푼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사먹는 군것질, 필요 없는 옷, 체면 때문에 사는 선물들, 이런 것들이 월급의 절반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군것질을 뗀고 옷 사는 걸 멈추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뭐하니? 돈이 일을 해야지.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은 놀고 있는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당시 할머니가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새벽부터 좌판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판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3달 만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일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잘 되자 할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좌판을 하나 더 사서 사람을 고용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일하는 거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좌판을 늘리는 게 왜 돈이 일하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은 놀고 있는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당시 할머니가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새벽부터 좌판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판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3달 만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잘 되자 할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좌판을 하나 더 사서 사람을 고용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일하는 거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좌판을 늘리는 게 왜 돈이 일하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은 놀고 있는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당시 할머니가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새벽부터 좌판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판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3달 만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잘 되자 할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좌판을 하나 더 사서 사람을 고용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일하는 거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좌판을 늘리는 게 왜 돈이 일하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은 놀고 있는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당시 할머니가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새벽부터 좌판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판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3달 만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잘 되자 할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좌판을 하나 더 사서 사람을 고용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일하는 거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좌판을 늘리는 게 왜 돈이 일하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은 놀고 있는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당시 할머니가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새벽부터 좌판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판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3달 만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일에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잘 되자 할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좌판을 하나 더 사서 사람을 고용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